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새해 첫 회기인 제28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이 14일부터 열흘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선 8기 4년차를 맞이한 조용익 부천시장의 시정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신년 신정계획에는 시민정 소통과 복지정책, 문화를 장점으로 한 도시경쟁력 강화, GTX 노선과 대장 홍대선 착공을 기반으로 한 교통도시 완성을 비롯해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 거론됐습니다. 특히 조용익 시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부천 대장 도시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업 유치에 집중할 뜻을 밝혔습니다. 부천 대장 도시 첨단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에 매진하겠습니다. 첨단 기업의 거점 대장산단은 올 상반기 중 관리 기본계획 고시를 거쳐 유치기업과 입주 계약에 물꼬를 틉니다. 이곳을 판교, 마곡에 견줘도 손색 없는 첨단 산업 및 연구개발 중심 단지로 조성해 미래 신성장 산업의 전진 기지로 삼을 계획입니다. 부천시가 세입증대 특별 전담팀을 꾸리고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누락 세입원 확보, 체납징수 강화,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 등 세 분야로 나눠 세입증대 특별 전담팀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부천시는 또 분기별로 실적과 징수 대책을 구체화하는 등 점검도 강화해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부평구 공직자들이 고향사랑기부제 첫해 기부금 1억 돌파를 지난해 으뜸 지역 뉴스로 꼽았습니다. 부평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부평 10대 희망 뉴스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조사는 후보 뉴스 30건을 각 부서 추천으로 선정한 뒤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2일간 구 소속 공직자가 각자 10건의 뉴스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 고향사랑기부제 첫해 기부금 1억 원 돌파가 전체 응답자 1,091명 중 50.4%인 510명이 선택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548명이 선택한 차준택 부평구청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서 최고 등급 획득 쾌거였으며 3위는 으뜸 가는 부평구 구민 만족행정 인천서 최고 인적이 537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인천유일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과 2023년 행안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전국 5위,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개관식 개최와 공공문화공간 굴포 문화마루 조성사업 준공이 뒤를 이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늘봄 행정실무사 등 14개 직종의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 최종 합격자 787명을 발표했습니다. 합격자들은 직무적응 교육 후 오는 4월 신규 채용 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교육행정기관과 공립학교에 배치됩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관광공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99.99점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554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평가한 결과입니다. 공사는 사전정보 공표와 청구 처리, 고객관리 등 모든 분야에서 평균 대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김포의 한 도로에서 6중 충돌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다쳤습니다. 김포 소방서에 따르면 14일 오전 5시 35분쯤 김포 통진읍 마송리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1톤 트럭이 미끄러져 6중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트럭 운전자인 50대 남성을 구조하고 사고 차량에서 나와 대피해 있던 10대 여성 등 2명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경찰은 도로 위 블랙아이스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부천시가 경유차를 소유한 시민이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을 신청할 시 10%를 할인 혜택을 줍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정기분의 1월 연납은 10%, 3월 연납은 5%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만일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지방의회의 해외 출장을 두고 외유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개선책을 마련했는데요. 효과를 볼지가 관건입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탄핵 정국 속 해외 출장이라는 비난에도 4박 5일간 일본 일정을 소화한 경남 의령군의회. 해외 출장으로 지금 국민들 논란이 있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연수 시기도 도마에 올랐지만 일정 대부분이 관광지 견학으로 짜여 외유성 출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서울 양천구의회도 지난해 5월 18일 헝가리 출장을 다녀와 빈축을 샀습니다. 왜 일정을 오늘 잡으셨어요? 해외 선진 문화를 보고 오겠다는 명목이었지만 마찬가지로 외유성 출장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때마다 불거지는 지방의회 국외 출장 논란. 실제로 최근 국민권익위가 전국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를 들여다봤더니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약 3년간 지방의회 주관으로 지방의원이 다녀온 출장 915억 건이며 지출된 예산 약 355억 원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방의회 국외 출장과 관련된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먼저 출장 전후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출국 45일 전에 출장 계획서를 공개해야 하고 출장 후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른바 셀프 심사를 막기 위해 심사위원회는 독립성을 강화하고 편법으로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하루 한 번 기관을 방문하고 수행 인원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규정에 단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무엇보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개선책을 마련해도 도돌이표가 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필요시 꼭 가게 하거나 아니면 개인이 부담하게 하면서 그 비용을 지방원들에게 의정비에 포함해주면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결과 보고 끝난 다음에 그 연수에 대한 내용을 정책이 얼마나 반영했는지 이런 것까지. 정부가 이번 규칙안을 전 지방의회에 권고했지만 징계나 처벌이 있는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이미 있었던 규칙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규칙 개정만으로 굳어진 악습을 깨트리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 이전과 관련해 서울의 한 대학 연구팀이 입지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연구팀은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입지 적합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대한체육회는 회장 선거 실시 이후 중단됐던 국제 스케이트장 공모 절차를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대한체육회가 신규 국제 스케이트장 부지 선정을 잠정 연기한 가운데 최근 서울의 한 대학 연구팀이 국제 스케이트장 입지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연세대학교 연구팀은 토지 경사도와 지하철 접근성, 인구 밀도, 서울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스케이트장 입지 적합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난달 KCI 등재 학술지에 게재했습니다. 분석 결과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입지 적합도를 의미하는 종합 점수가 낮아졌는데 다만 서울 내에는 신규 스케이트장을 건설할 여건이 되는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지역의 경우 인천에서는 계양구와 부평구, 남동구가, 경기 남부에서는 수원, 안양, 광명, 성남시가, 경기 북부에서는 의정부, 구리, 고양시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인천 부평과 계양, 경기 수원과 안양, 광명, 군포 등은 시내 대부분의 위치가 비교적 스케이트장 부지로 적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을 기존에 이용하던 선수들이나 수요층의 접근성 측면에서 봤을 때 서울 지역 그리고 서울과 가까이 위치한 인천 지역이나 또 수원, 군포 같은 일부 시군구에서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는 범위가 수도권 지자체로 한정돼 실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추진 중인 강원도 지자체들이 연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 철거가 예정됨에 따라 지난 2023년 12월 관련 공고를 내고 신규 국제 스케이트장 부지 선정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후 강원 춘천시, 원주시, 철원군과 경기 양주, 동두천, 김포시, 인천 서구 등 7개 지자체가 유치전에 뛰어들었지만 대한체육회가 돌연 심사 절차를 유보하면서 국제 스케이트장 건립 사업도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14일 대한체육회장 선거 실시 이후 회장이 선출되면 국제 스케이트장 공모 절차를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할 인천 아동 16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교육당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 7일 인천 지역 공립초등학교 267곳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예비 소집을 실시한 결과 전체 21,146명의 예비 초등생 중 75명이 불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은 이번 예비 소집에 불참한 75명에 대해 각 학교에 소재 파악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 중 16명은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한편 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초등학교 예비 소집 불참 학생 6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나 모두 해외로 출국해 현지 학교에 다니는 경우였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3일 지난해 11월 대설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해 전국 최초로 긴급 응급복구를 위한 철거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설로 농어가에 큰 피해가 발생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 응급복구비 123억 원, 재난지원금 407억 원 등 총 530억 원을 선 지원했습니다. 도는 복구 지원 외에도 폭설 피해 농어가의 경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12일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이자 전액 감면 정책을 실시 1% 저리로 경영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 밖에도 피해 농가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화훼류 농가의 경우 절화류 국화 등 4개 품목에 한해서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보장 품목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정부가 청년과 출산가구, 고령화 주택 공급 정책을 확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올 상반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드림 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늘리고 공공분양주택에도 신생아 우선 공급을 신설하는 등 출산가구 대상 주택 공급을 연 7만 호에서 12만 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고령자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1,500가구 공모를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인 고령자 복지주택도 3,000호 규모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지난해 시민들이 뽑은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됐습니다. 시는 지난달 9일부터 27일까지 시민 18,050명을 대상으로 시 주요 사업 평가를 진행한 결과 인천 아이패스와 광역 아이패스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5점 만점에 4.5점을 받아 10건의 사업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시내버스 수준의 요금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바다패스는 4.41점, 경인고속도로 경인전철 지하화는 4.38점을 받았습니다. 이어 인천고등법원 유치는 4.33점,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4.28점,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4.24점이었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3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기후보험을 시행합니다. 기후보험은 폭염, 한파 등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기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 보험입니다.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며 온열질환, 한랭질환,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 위로금 등을 정액 지원합니다. 기후보험은 경기도 자체 예산 34억 원을 투입하며 이달 중에 공개 입찰을 통해 보험사를 모집하는 등 보험계약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기도의료원 의정부, 파주, 수원 등 6개 병원이 설 연휴 임시공휴일로 결정된 오는 27일 정상 진료합니다. 평상시와 동일하게 외래 진료와 수술 등도 진행됩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설 연휴 기간 응급 상황에 대비하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응급의료센터를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응급진료 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인력 운영 계획을 재정비하는 등 연휴 기간 도민 의료 편의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